남동구 남촌동 이제 인천지법원에 CLS63AMG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물건 아니에요? 네, 바로 제다제부님께서 낙찰받은 모델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연식도 똑같아요. CLS63AMG. 요거는 이제 2월 23일 날 진행이 되는데 한 번 더 유찰은 돼야 돼요. 그리고 149,000 뛰었네요. 좀 많이 뛰기는 했습니다. 제다제부가 아마 11만인가 12만 정도 뛴 물건을 낙찰을 받았었죠. 3천만원 초반대에. 이건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름비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뭐 기름가 생각하면 이런 차 타면 안 되죠. 제다제부랑 이야기할 때도 제주도에서 타는데 기름 너무 많이 먹습니다 형님, 맨날 그래요. 원더키디님 좋습니다. 몇 번의 수익이 나면 꼭 벤츠 낙찰. 제다제부님이 저랑 재작년 7월에 처음 만나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저와 함께 공항에 가면서 제다제부님도 이렇게 약속을 했죠. 용쌤 저는 꼭 벤츠를 타고 싶다. 그리고 순수익 1억 넘는 그때 꼭 벤츠를 낙찰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11개월, 12개월 만에 그 목표를 이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있으면 저는 목표를 좀 크게 잡기도 하고 또 내 목표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쪽팔리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알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없는 사람 소리 듣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는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목표 좀 높게 잡고 기록하고 이룰 때까지 계속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다제부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공 정비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돈 한 푼 못 벌고 있으면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더 간절히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재테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고수분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저도 간절함.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실전 공부가 시작이 됐죠. 저도 7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실투자 시작한 지는 이제 6년이 됐고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하지만 뭔가 열정과 간절함과 또 책임감, 그런 것들로 잘 이겨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원더키디님도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또 강남까지 와서 수업을 꾸준히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걸 또 해내셨으니까 반드시 목표한 바 이루실 겁니다. 어제 우리 실전반이 23기가 시작됐잖아요. 물건 추천 많이 드리죠? 괜찮은 물건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최대한 금액들을 좀 쪼개서 많이 들어가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공동 투자도 많이 하니까 한번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달려보자고요. 저도 23기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성과들을 얻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경매책 중에서 내용이 정말 좋았나요? 저 혼자 책을 썼다고 하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정민우 대표님이라고 경매 초고수,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정 대표님과 필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경매, 공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정 대표님 반, 제가 반을 썼는데 제가 다시 읽어봐도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한번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 달 한 3월 20일 정도에 후속편이 나옵니다. 오늘 완전히 최종 원고 마무리하고 출판사로 보냈어요. 네, 이제 인쇄 들어갑니다. 실전 사례들만 꽉꽉 채웠거든요. 이론은 좀 최소화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초격차 성공 수업이라는 오랜만에 제가 자기계발서를 출간했습니다. 홍공TV로 유명한 홍공쌤과 함께 집필을 한 책이고요.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제2의 인생,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발품불패 카페에 오셔서 책 후기라든지 그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본건은 주차비 확인 요망 제가 꼭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야? 네, 인수 안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차비는 누가 내요? 몇 달 동안 계속 보관이 돼 있으면 보관료를 내야 되잖아요. 채권자, 이 차량을 경매로 넘긴 이 채권자가 다 내는 거예요. 낙찰자는 1원도 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시운전 안 해요. 경매 진행 및 입찰 반드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여부를 별도로 입찰자가 다 확인을 해야죠. 사고 이력 정보 보니까 2013년식이고 9년 됐잖아요. 근데 내 차 피해는 1회밖에 우선은 없어요. 360만원 요 정도면 준수한 수준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썬루프랑 내비게이션 등 소재함. 정말 왜 이런 차들만 보면은 좀 하자 있는 거 낙찰받아서 딱 새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타고 싶은지. 이것도 병이긴 해요. 얼마에 낙찰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제다제부랑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현재 이 똑같은 차량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차량 3300이요? 3300은 너무 쓰신 겁니다. 왜냐면 제다제부가 12만 킬로 정도 탄 걸 3200 정도에 낙찰받았습니다. 3200 몇십만 원에 이거는 14만 5천 거의 15만 킬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다제부가 낙찰받았을 때보다 지금 또 해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누군가는 이 차량이 너무 갖고 싶어서 3300 정도에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별금맘 화이팅님.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자극을 받기에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나 혼자 막 열정이 불타 올라가지고 앞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 상황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극을 엄청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나이가 또 어린 분하고 또 대화를 했는데 열정이 넘치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구나. 나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더 열심히 단 하루라도 헛되이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듣기 위해서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이 시간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꾸미님 덕을 쌓으신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생각 없이 살고 나쁜 짓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 좀 오랜 방황의 시간이 있었었는데 정말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제대로 또 올바르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탐욕 안 부리고 또 역지사지하는 마음 잃지 않고 이렇게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실전 투자를 해나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찰은 못했지만 눈여겨봤던 물건이 있는데 저는 지분 물건 특히 좋아하잖아요. 지분 물건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분 물건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 물건도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물건도 하고 또 도로라든지 대지라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법에 계속 발을 걸쳐놓고 있어요. 볼게요.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8억 400짜리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5억 1,456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5명이 입찰을 했고요. 지금 스피드 옥션 상으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6억 712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근데 법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법인으로 낙찰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건물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117.74.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상이죠? 그걸 법인으로 낙찰받았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수익을 내든 못 내든 부가가치세 건물분의 10%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취득세 중감았잖아요. 공시가격 1억 이상이니까 당연히 한눈에 봐도 현 취득세가 12%, 그런데도 수익이 남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거겠죠. 이번에 제 수강생분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걸 매입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낙찰 받고 저한테 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까진 체크하지 못했었다고. 다행히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래되지 않은 어떤 건물들을 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10% 납부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이 집에 함께 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겠죠. 거주를 하면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부터 법인에게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되죠. 월세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으니까 상대 공유자의 지분을 강제경매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월세를 주면서 이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의 지분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공유자의 지분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든가, 함께 부동산에 내놓고 팔든가, 이런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2월 14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는 제출이 됐네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금액대가 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은 아직 돈이 마련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선 매수 신청서 접수시키고 그 안에 돈을 마련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서 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차순위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또 꽤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특히 그래요. 10억, 막 15억, 그냥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입찰을 하고 차순위 신고를 해요. 10억, 15억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신도림역과 이제 가깝고, 도린천역과 또 가깝고, 홈플러스라든지 또 상업시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디키브시티도 있죠. 이쪽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어디로 빠져나가기에도 굉장히 교통이 잘 되어 있고요. 시세를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에 23층이 17억 2천만 원에 팔렸네요. 그럼 17억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은 얼마죠? 8억 5천 정도 되네요. 6억 7백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최소 몇 천만 원은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인은 돈이 좀 많은 법인인가 봐요.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억 7백 다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저도 입찰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살짝 아쉬운 물건이기는 해요. 요거는 또 우리 실전반 분이 또 받으셨어요. 5명 입찰했는데 2등하고는 거의 한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네요. 지분 매각이고 11분의 2 지분이 나온 물건인데 한번 이 물건으로 또 어떤 수익을 낼지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 날 전입이 돼 있네요. 주거 임차인인데 대항력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공유자라고 돼 있죠.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지분 물건에 공유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한다고 하면은 입찰하셔도 됩니다. 대출은 막아놨어요. 정부에서 법인이 주거용 매입할 때는 대출 못 해주게끔 막기도 했고, 또 지분 물건은 내가 개인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20% 또 많게는 30%까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장군이님 적어주신 대로 법인은 주택 대출 안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라이브로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